다음은 라이브 이슈 코너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또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온 국민 권익 보호와 반부패, 청렴 정책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2017년 업무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먼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성과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한 해에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또 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먼저 국민 권익구제 분야에 있어서는 행정심판과 고충처리 기능을 통해서 약 4만 7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중에 특히 이제 72건은 집단 고충면을 조정한 것인데 예. 이것은 여러 기관이 관련되거나 아주 5명 이상 다수인이 그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 예. 도정 방식으로 해결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만 명 정도의 민원을 해결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부패 청렴 정책 분야인데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9월 28일에 청탁금지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해석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국민 소통 및 제도 개선 분야인데 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국민신문고하고 110 정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를 통해서 약 그 460만 건의 그 소통을 국민과 했고 예. 그중에서 한 200만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 분석을 해서 예. 관련 부처에 이렇게 전달을 해서 예. 정책에 환류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올해 주요 정책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올해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이 민원 해결에 있어서 좀 중점 두고 있는 부분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걸까요? 예, 우선 민원 해결하는데 저희 자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민원이라도 모두가 다 내 일처럼 그렇게 예. 정성껏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가지 중점적인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민생 고충을 직접 해결하고 네. 또 현장을 찾아가서 협업을 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아마 금년에도 계속 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해서 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서민들의 통장 압류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과도하게 되면 생활비마저도 없어서 어떻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공공금융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뭐 압류가 된다거나 채권 주시면 안 되도록 해서 예. 기본적인 국민의 삶을 좀 보장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현장과 또 협업 그 소통인데 네. 이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 찾아가서 예. 한 건 해결해서 한 20번, 뭐 30번씩 찾아가고 합니다. 예. 직접 찾아가서 국민과 소통하고 듣고 네. 그렇게 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또 관계기관 간에 협력을 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취해서 네. 국민들의 그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충을 해소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 조사관들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 접점에서 가장 온도를 빨리 느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게 네. 국민 지킴이로서 활동도 응원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제 교통사고 위험 또 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 개선을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도 국민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역점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참고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 저희 권익위는 2014년부터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 교통연구원, 도로관리청 등과 협력을 해서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4년에는 저희가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네. 315개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 취약 요인을 개선을 했고요. 아. 2015년에는 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역주행 교통사고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의 잘못에서 일어나는 거로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 않고 도로 구조가 잘못돼서 선용이 경우도 잘못돼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그 도로 구조를 개선해주지 않으면 계속 예. 반복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국을 조사를 해서 64개 점을 개선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에 취약한데 예.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지점을 약 533개 지점을 찾으셨군요. 찾아서 예. 현재 방안을 마련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 또한 또 빅데이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또 올해는 특별히 이제 저희가 노후된 교량이나 터널 또는 특수교통시설하고 또 가드레일이나 전주 예. 이런 거가 있으면 이제 교통사고 나서 2차적으로 부딪히면은 그렇죠.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서 한 5배 정도의 그 충격이 더큰 거죠. 사망률이 충격이 커서 사망 사고가 나오는데 예. 이런 것들을 좀 아까 말씀드린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안전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덜 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개선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습도 빨리 되고 미연의 예방도 잘 되는 정책.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안전한 교통 한번 또 환경에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지금 사실 국민들이 손쉽게 민원을 제출하고 또 처리 결과를 받아보는 범정부 원스톱 민원 시스템인 국민신문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 올해는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얘기가 좀 관심이 있거든요.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민신문고는 기본적으로 민원을 이제 개인적인 민원을 처리하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것은 일반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예. 이런 정책이나 제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그런 생각하시면 어디 가서 뭐 공무원 만나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예. 공무원이 아니시니까 그 정책 과정에 참여하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국민 생각함이라는 네.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뭐 마중물 세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 이제 모바일 베이스로 해서 예. 언제 어디서나 그냥 쉽게 생각나면 이렇게 모바일에 들어가서 예.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하면 이제 정책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네. 작년에 또 한 540건 정도가 이제 정책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예. 실제로 이제 공동주택의 이제 간접 흡연 피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국립공원 예약 시스템은 얼마나 불편한데 이런 걸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예. 실제 정책에 좀 정책 과정에 반영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용해봤는데 네. 그 이제 예전처럼 막 몰려서 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돼서 참 좋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올해는 그 내용을 좀 더 보완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서 네. 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O2O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저 온라인에서 이제 국민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네. 전문가가 들어와서 같이 그 토론을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정책 담당자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예. 그 개선 방안을 찾고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로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국민 생각함이라는 부분에서 큰 도움을 또 시너지를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다 생각이 되고요. 네. 행정심판 얘기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행정심판이라는 게 사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도입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네. 올해는 뭐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조금 더 구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행정심판법 개정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개정 내용 간략히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국선 대리인제를 도입한다는 것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국선 대리인이 선임이 되어서 법률적 도움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예. 행정심판에는 이제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에 비해서 비용도 안 들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뭐 노령자라든지 뭐 질병 있는 사람이나 또 법률 지식이 아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행정심판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법률 취약층이라고 하나요? 행정 취약. 그렇습니다. 예, 법률 취약계층. 예.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쉬운 제도라도 반드시 이제 국선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보조를 받고 권리를 부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이제 우선 시범 운영을 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또 공공재정 부정수급 문제 한번 좀 얘기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재정 누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권익위가 추진하는 정책이 있을 텐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공공재정이 누수된다는 건 국민의 세금이 막 새나가고 그렇죠.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 10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예, 예.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약 2,800건 정도의 신고를 받아서 예. 약 619억 원의 그 환수를 결국 세금을 그만큼 아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적절히 쓸 곳에 쓰게끔. 그런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런 부정수급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법안을 하나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이 이제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미 작년 6월에 국회에 그 법안을 제출한 상태가 되겠고요. 현재 그럼 계류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20대 국회 출발했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거기에 따르면 저희가 그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 청구자에게는 최대 5배까지 그 제재 부과를 그렇군요. 하고 예. 또 2번 이상 그리고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신고 활성을 위해서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신고가 활성화되고 신고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공공재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렴한 사회가 되려면 기본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사실 작지만 않습니다. 모아보면 큰 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이것 또한 이제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이제 부패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얘기 한번 좀 해보는데 부패 방지 권익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방금 앵커님께서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잘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패 방지 권익위법 개정하는 것은 사실 그 맥락이 있습니다.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자 보호가 철저하게 잘 되고 있는데 상대로 부패 방지 권익위법은 이제 제정된 지가 좀 오래돼서 그 신고자 보호가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자 보호를 두텁게 해서 부패 신고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법 개정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밀을 이제 그 내용을 취득한 사람 비밀을 좀 준수해야 되는데 현재 법령에는 그 조사기관 종사자만 이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일반 국민까지 확대를 해서 그 비밀 보장을 좀 두텁게 하고 또 그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더 강하게 좀 하는 면이 있고 저변이 확대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해서 권익위가 이제 보호를 하라고 이제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서 신고자 보호를 안 하고 이행 안 할 경우에는 별 수단이 없었는데 이제 이 법을 개정해서 권익위의 그 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부과를 해서 좀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요하는 그런 이제 법 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아요. 청탁금지법 시행된 지 이제 100일이 갓 지났습니다. 각종 뭐 언론 보도,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 평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 축, 뭐 일부 업종에서는 매출 감소됐다, 부정적 영향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떤 요인이 더 많이 작용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부위원장인데.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도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좀 일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일부는 이제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롭게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옷이 몸에 맞지 않는 것처럼 좀 안 좋은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 청탁금지법이 정착이 돼서 경제 거래가 투명해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면 오히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 법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뭐 좀 과도하게 반응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시장이 실제 이상으로 이제 위축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법을 정확히 알고 지켜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 법의 정착을 위해서 성공을 해서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도 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